전설야담. 까마귀 덕분에 난제를 해결한 사또. 옛날 한 관리가 경상도 밀양부사로 임명되어 부임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천태산 아래 어느 마을을 지날 때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새끼 까마귀 2마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까마귀 새끼를 만져가며 시드득거렸는데 부사의 눈에는 어린 새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하여 부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내가 돈 줄 테니 그 새를 내게 주겠니? 아이들은 웬 공돈이냐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돈을 받자마자 엿을 사 먹겠다며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부사는 어린 까마귀들을 날려보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잡히지 말고 자유롭게 살렴. 다시 걸음을 재촉한 부사는 임지에 취임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밀양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하여 해결해달라는 소장이 관아에 제출됐습니다. 친정에서 출발했다는 아내가 이틀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호소인은 의문스럽게 소식 끊긴 아내가 아무래도 변을 당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생각하느냐? 사또의 물음에 호소인은 실종자가 가지고 다니던 놀이개가 거리에서 발견됐다며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놀이개는 여자들이 몸치장으로 저고리에 고름이나 치마 허리에 다는 물건입니다. 그 놀이개가 길거리에 뒹굴었다니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이에 사또가 호소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가서 기다리거라. 사또는 이처럼 자신있게 답했지만 막상 사건을 조사해보니 아무런 단서가 없어 당황했습니다. 실종자를 봤다는 사람도 없었고 놀이개와 관계된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또는 이튿날도 수사를 나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었기에 사또 일행은 낙동강 근처 양산 용당리 부근에 자리를 잡고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시간만 흘러가는구나. 사또가 탄식하며 하늘을 쳐다볼 때 어디서 까마귀 2마리가 나타나 사또 일행 주위를 빙빙 돌다가 사람들이 쳐다보자 신곡마을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타난 까마귀 2마리는 조금 전처럼 사또 일행 주변을 빙빙 돌다가 신곡마을 쪽으로 날아갔다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이지만 여러 차례 저렇게 날아다니면 뭔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그 이유가 뭘까? 의문을 품은 사또는 호기심에 수화를 거느리고 까마귀 뒤를 따라갔습니다. 까마귀는 신곡마을 근처 정자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정자 꼭대기에 뭐가 있다는 말인가? 사또는 궁금했지만 어두운 밤이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또 일행은 일단 정자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또가 일어나자 까마귀가 까악까악 소리를 내며 정자 주위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자 지붕 위 비행이 아니라 근처 숲까지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기에 그렇지? 사또 일행이 뒤를 따라가니 까마귀는 산속 큰 나무에 이르러 나뭇가지에 앉더니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까악까악하고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사또는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 수아에게 나무 근처 땅을 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땅을 판 지 얼마 되지 않아 뭔가 물체가 보였고 좀 더 파자 여인 시신과 말채찍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것을 알려주려 했구나. 사또는 두 까마귀의 신호에 감탄하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사또가 수화를 시켜 시신을 운반하게 한 후 호소인을 불러 확인하라 했더니 자기 아내가 맞다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호소인은 대체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 꼭 살인범을 잡아달라고 사또에게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착하디 착한 아내였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까마귀 덕분에
실종됐던 시신을 찾긴 했으나 피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없었으므로 범인을 잡는 일이 난감했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사또는 말채찍으로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사또는 고을의 모든 마부를 불러 모아 음주 가무를 즐길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너희들 노고가 많기에 위로하노니 오늘은 특별히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사또는 잔치 시작 전에 마부들에게 말채찍을 한쪽에 두고 가도록 했고, 마부들은 말채찍을 내려놓은 뒤 사또의 배려에 감동하여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풍악이 연주되니 분위기가 더욱 좋아져 마부들은 너나 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음식을 즐겼습니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그려. 우리 같은 천한 마부에게 사또께서 친히 잔치를 벌여주시니 정말 기분 좋군. 시간이 흘러 모든 마부가 취하고 술이 동나자 사또는 잔치를 끝냈습니다. 이제 각자 말채찍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사또 분부에 마부들이 하나둘씩 자기 말채찍을 집어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사또는 한 마부가 말채찍을 집어들고 걸어갈 때 당장 그놈을 잡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마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살인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사또가 확신에 찬 어조로 호령했으나 마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죄가 없노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채찍을 들고 있느냐? 소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인은 죄지은 일이 없사옵니다. 마부는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차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또는 마부들이 내려놓은 말채찍 사이에 범죄 현장에서 가져온 말채찍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부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 이성보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를 간과한 살인범 마부는 술에 취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늘 지니고 다녔던 말채찍을 습관적으로 집어들었다가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깨달은 마부는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또가 신문한 결과 마부는 산길 걷던 여인을 겁탈하려다가 심한 저항에 부딪혀 살해했음을 자백했습니다. 마부는 근처 나무 밑에 시신을 묻었으며 값비싸 보이는 놀이개만 떼어 가졌습니다. 마부는 말채찍을 떨어뜨렸음을 나중에 알았으나 그것만으로 진범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완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마부는 겁이 나서 재빨리 도망치던 도중 놀이개를 잃어버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또의 계략에 덜미가 잡혀 마부는 중벌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뒤 사또는 부임할 때 마을에서 구해준 까마귀들이 은혜를 갚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온하는 까마귀의 의리를 후세에 남기고자 무더운 여름 하룻밤 보냈던 정자에 오이정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신곡마을 계곡에 있었던 정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